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힘들었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 급등에 대해서 과연 의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상승 관련해 가지고 좀 잘 누려야 될지 오늘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로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폭등했다. 폭등이 맞죠.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세게 움직인 건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좀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7.7%, 7.35%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잘못 본 줄 알고 사실 다시 한번 봤는데요. 그야말로 폭등이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저도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걸 처음 봤는데 7.35% 나스닥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7.35%를 봤을 때 너무 반가워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더 궁금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아침이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많은 기대감도 있었고 많이 웅크려져 있었던 게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이었죠. 미국 시장에서 웅크려져 있었던 게 활짝 피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가장 중요한 지표다. 가장 많이 주목을 했었던 이 CPI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 증시에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7.7%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7.7%가 낮은 건 아닌데 이 8에서 7로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이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좀 둔화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연준 위원들의 입이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 이 연준 위원들이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언급에서 지난 9월 전망보다 소폭 상향 조정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5%를 많이 넘기는 힘들다 한 5% 정도 요 정도를 사실 봐야 될 정도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시사하면서 상승폭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우선 CPI가 사실 잘 나온 게 아니죠. 물가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증시에는 잘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CPI가 잘 나오고 나서 나스닥이 5%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시장에 불을 더 붙였죠. 그러면서 상승이 확대되면서 나스닥이 폭등을 했습니다. 7.35% 상승을 했는데 이 폭등의 중심을 보면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이 빅테크가 그야말로 더 폭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아마존 같은 경우 살펴보면 12.18%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한 1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8.9%, MS가 8.23%, 알파벳이 7.58%, 그리고 이번에 직원 대량 정리 방안을 발표했던 이 메타까지도 10.25% 상승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 하락,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4%를 훨씬 하회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도 큰 폭으로 약세를 보여주면서 이 기술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 중에는 쇼커버성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환경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고 쇼커버링 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쇼커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거의 바닥에 가까운 상황, 이 자리 이하로 갈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쇼커버성 매수도 반갑게 유입이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굉장한 급등에 기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암호화폐 시장도 좋지 않았었죠. 어제도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에도 좋지 않은 영향들,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어느 정도 좀 미치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좀 힘든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어제는 증시에는 거의 축제의 날이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면서 이 나스닥 그리고 암호화폐 다우지수까지 모두 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은 끝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그 개선된 심리가 숏 커버링이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연결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심리가 이 정도 내려갔으면 됐다라는 심리를 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국내 증시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연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향 어떨까요? 뭐 우선은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좀 많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 원화의 강세, 제가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사는 이유는 미국 시장보다 덜 나쁜 부분도 있지만 환율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외국인은 주식이 움직이지 않아도 환율이 움직이면 그만큼 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가장 중요한 1번은 환율이고요. 2번이 배당이고 3번이 사실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1번 환율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1349원 96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1377원 50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거의 30원 가까운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1350원 정도까지는 50원 내외 정도까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은 어제는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소로 가면서 뭐 분위기들 좋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주들 분위기 다 좋았습니다. 분위기 다 좋았다는 게 국내 시장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도 14.33% 폭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21%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국내 시장으로 왔을 때 기술주 어제 사실은 조금은 우려감이 생길 만도 했는데 하루 만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분위기가 좋다라고 연결이 되는데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 사실 국내 시장을 와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분위기를 잘 잡아놨는데 채권시장은 여전히 많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은행들 금리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오르고 있고 채권시장,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졌거든요. 10% 이상 금리가 나오는 게 흔해질 정도로 채권시장은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채권시장의 분위기까지도 조금은 진정이 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여의도의 거의 큰 두 가지 축이죠. 채권과 주식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을 좀 경계를 해야 될 점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던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 물가 상승 자체 안에서 중고차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집니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면 차량 공급이 좀 잘 되고 있다. 신차 공급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중고차가 많이 좀 쌓여간다. 예전처럼 소비가 좀 활성화돼 있다. 시장에 돈이 흔해지고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적어진 상황이었다라면 중고차 굉장히 활발하게 좀 삽니다. 근데 경기가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충분히 지금 그 외의 상황들도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CPI가 떨어지게 나온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야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데 경기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는 전 이 CPI가 낮게 나와서 금리 인상 속도는 좀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느냐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PI가 낮게 나와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됐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까지는 맞는데 주가가 오를 때 계속 오르기에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이 어제 미국 증시 나오기 이전에는 2400 혹은 2450 굉장히 좋게 잡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잡는데 이거보다 박스권 상단이 한 50에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까지는 우선 보시지만 그 이상 가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좋은 분위기를 즐기지만 향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길게는 기업들의 실적까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아도 돌다리는 두들기고 가자. 바로 실적. 항상 강조해 주시죠. 실적에 대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좋을 거라고 거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봐야 될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완전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삼성전자로 잡아보겠습니다. 이유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종목들 엔비디아가 14.3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AMD도 14.27%, 인텔이 8.14%, 마이크론이 7.68% 상승했습니다. 가장 조금 상승한 게 마이크론인데 7.68%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21%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물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좀 많이 희석이 된 분위기,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당연히 연결시켜 볼 수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 다시 거의 바닥은 좀 암호화폐에서 형성은 좀 했다라는 부분이 이 투심에 대해서 좀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의 추세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달러가 뭐 소폭 강세 정도, 사실 10원이면은 이 작은 부분은 아닌데 12원 70전 소폭 강세 정도를 보여줬는데 다시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외국인 어제 이 8거래일 연속 매수 이후에 어제 매도 나왔었죠.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1번으로는 국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바이오 기업들 이렇게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으로 살 수 있는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종가가 6만 원대입니다. 여기에서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우선 삼성전자 실적이 부진했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에 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진한데 23년도는 좋아진다는 포인트, 가격의 반등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뭐 D램은 당연히 흑자고요. 낸드도 흑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익단이 줄어드는 거지 적자나는 사업부가 없죠.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보여지고 현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경쟁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개발을 줄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줄이지 않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 결과는 23년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점유율을 확대라는 달콤한 열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22년도는 힘든 실적으로 보여지겠지만 23년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사업부들도 굉장히 좋죠. 포트폴리오가 대한민국 기업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부의 포트폴리오가 펼쳐져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지금 자리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PBR이 한 1.2배, 1.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좀 싸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도 지금 분위기 자체가 내년 1분기 안에 지금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강세를 예상하면서 삼성전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매우 지금 낙폭 과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미국 시장의 반도체들의 강세 속에서 삼성전자 얼마나 좀 움직일 수 있는지도 지켜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성공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